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바로 일단 영화를 제작하신 우리 김주홍 감독님 모시고 감독과의 대화 나와서 뜨거운 박수 맞으십시오. 네. 네. 앉으시죠. 그렇습니까?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김준입니다. 네. 네, 저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신문 보면 사무처장 맡고 있는 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모델레이터 앞에서 같이 말을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안에서 영화 보신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았나요? 네. 네. 7번째 보고 있는데 사실 안 봐도 되지만 보면 볼수록 또 눈물이 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인데 어쨌든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항로에 이어서 또 우리 제일조선인들과 관련된 차별이라는 영화를 이번 또 제작하게 되셨는데 이번에 또 차별을 제작하게 된 좀 시작점 출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훅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오늘 그런 얘기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조선학교 얘기. 그 제가 항로를 만들 때 사실은 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항로는 2012년도부터 촬영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그때는 뭐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고교무상화 소송에 대해서 뭐 촬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히로시마에서 첫 판결이 나는데 그때 어느 동포분이 페이스북으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판결 현장을. 그래서 그 현장에서 동포들이 막 이제 오열하고 또 집회하고 투쟁하고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9일 후가 저희 이제 첫 장면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오사카 1심 판결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일단 좀 가봐야 되겠다 가서 보고 그 당시에는 또 너무 이게 전혀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래서 좀 뭐 보고 알릴 수 있는 것들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사카로 갔고 때마침 1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4-5군데를 다니다가 사실은 좀 많이 놀랬던 건 저희가 뭐 처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방문 사업도 하고 하니까 동포들 만나러 가면 사실은 저희가 동포들밖에 잘 못 만나거든요. 주변에 일본 분들은 거의 만날 기회들이 없는데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이게 조선학교가 동포들만 이렇게 이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학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거나 응원하고 있거나 특히나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300명이 넘는데 95% 정도가 다 일본 변호사들이거든요. 7년 동안 무료 소송을 하는데 그리고 뭐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애, 뭐 고교무상화 배제를 반대하는 애 각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학교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 일본 사람 지원하는 일본 사람들까지 얘기를 넣으면 학교가 좀 달리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을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고교무상화 재판 과정에서의 학생들, 동포들, 아까 지원하는 일본인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게 누가 시켜서 했다고 느낄 수 없는 뭔가 또 진심, 절박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영화 제작하시면서 감독님이 봤던 조선학교 과연 어떤 곳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계속 요즘 이렇게 GV를 다니면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뭐 다 좋다 하다가도 저희 마지막에 그 학생 인터뷰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국은 이제 북한이고 우리나라는 북한이고 고향은 경상도고 그 친구가 국적은 또 한국 국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거 보고 또 뭐 이런저런 봐라 결국은 북한 애들이잖아 북한 학교잖아 라는 얘기들을
하실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그게 제일 동포들 특히나 조선학교를 다니는 애들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 친구들의 저 복잡한 정체성이란 게 저 친구들이 선택을 한 건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지부를 다니다 보면 계속 그 질문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 북한 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북한을 지지하면 차별 받아야 됩니까라고 제가 한번 살짝 열받아서 했더니 감정이 삐껴가지고 뭐 그런 게 웃긴 있었는데 사실은 차별은 저희가 편집하면서 사실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이 조선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자주 다니고 많이 다녔고 또 동포들도 많이 알고 저기 사진 찍으시는 분은 며칠 전에도 저 조선학교 또 갔다 오셨는데 알지만 그 얘기를 하면 논란에 들어가니까 그 논란을 좀 배제하고 그렇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차별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저는 제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문단 사업을 가면 항상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데리고 가면 야 이게 다행복학교가 여기 있네 라고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데리고 가면 야 이거 부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마을공동체가 여기 있네 라고 하고 우리 선배님처럼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면 그래 이게 통일의 현장이잖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보기마다 좀 다르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느끼는 조선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 그러니까 동포들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70년 80년 아마 버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어떠셨나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비슷한. 네네네. 그런데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외로 또 일본에서 양심적인 일본인 분들이 이제 조선학교를 응원하고 또 차별의 문제 함께 연대하고 하는데 사실 같은 우리 동포라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조선학교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왜냐면 조선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또 주변에서 이렇게 잘 조금 뭐랄까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 있는 존재조차도 몰랐던 어떤 이유는 뭐라고 해요? 사실은 참 의문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2009년부터 부산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조선학교 그리고 제일동포 관련된 활동들을 했는데 방문단 수로 따져도 사실은 엄청 많은데 부산이 뭐 때문에 그런지 관심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금 3월 22일 날 저희가 개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부는 다 서울에서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산의 거의 마지막 지부인데 저희가 차별은 부산에서 시사회도 또 따로 했었거든요. 원래 보통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이제 이런 유형의 영화들은 부산에서 보통 시사회를 잘 안 하거든요. 서울에서 많이 하지. 저희는 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부산이 또 본거지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부산에서 시사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극장을 상영 횟수를 그렇게 많이는 못 잡았어요. 스즈메의 문단속 때문에. 예. 하루에 뭐 극장은 42개를 잡았는데 실제로 하루 상영되는 횟수가 20번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시간도 또 뭐 아침 9시 40분 뭐 1시 뭐 이러니까 보기도 사실은 힘드실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공동체 상영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단체 상영도 그렇고 한 20군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부산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빵입니다. 빵. 많이 좀 해달라는 부탁이시기도 하죠.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공동체 상영을 주변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저희가 활동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부산 특히나 제일 높은 문제는 부산이나 이제 경상도 그 제일동포들이랑 80%가 다 경상남북도 출신, 부산을 포함해서 그리고 나가실 때 다 부산으로 배를 타고 나가셨고 제주도 말고는 또 들어오실 때 부산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못 가고 또 부산에 살고 계신 분 그냥 눌러 앉으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저희 뭐 빠찡코 같은 드라마 보면 그래서 그 선자 고향 그 첫 무대가 영도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 이제 지비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조선학교를 딱 떠올렸을 때 여전히 뭐 북한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뭐 총련 문제 이런 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사실 깔려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해서 뭔가 아는 데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측면도 사실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뭐 감독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조금 배제하고 조금 뭐 담백하게 또는 좀 인간적으로 아까 뭐 조선학교가 사랑이 넘치는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런 정치적 이념적 문제는 조금 배제하고 조선학교를 바라보자는 지지가 크셨던 거 아닌가요? 뭐 편집할 때는 이제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거의 현장에서는 일본인들 그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었고 근데 그 뭐 실제로 그거는 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니까 의도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극장 상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 일본 분들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변호단도 그렇고 조선학교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그 오사카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학교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역사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일본 분들도 좀 그런 의미로 많이 조선학교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역사적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왜 저렇게 많은 제일조선인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 자손들까지 하면 이제 한 4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 있냐. 그리고 왜 저기는 총련과 민단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냐 아직도. 그 책임으로부터는 저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뭐 대한민국 정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오히려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 말씀을 지금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뭐 저희 공동 감독한 김도일 감독이 오사카에 가 있는데 그 반응들이 대부분 그 우리도 몰랐다 그리고 알고 나니까 부끄럽다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실제로 저희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으로 가셨던 우리 제조선인 중에서 고향이 이제 80%가 경상도 인물들이 많은데 뭐 서울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뭐 몽땅 연필이니 조선학교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조금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는 부산에서 뭐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조선학교와 함께 시민봄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부산과 조선학교 좀 더 가까워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예정이 없으시고 나는 계획이 부산에서 조선학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근데 펴겠다. 사실은 저희 부산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한 6천 이렇게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친척들 보면 제일동포 친척들 많으실걸요. 그게 저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한 200만 명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한 140만 명이 돌아오셨는데 60만 명 정도가 나왔고 그 200만 명이 80%가 사실은 다 경상남북도 쪽이고 근데 그때 한반도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될 때니까 10분의 1이 일본에 가 있었고 그 중에 80%가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북도니까
실제로는 아마 저희 집안도 그렇긴 한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 엄청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로 이제 봐야 되나. 저희가 생각에는 사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일 높은 문제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이나 경상 뭐 하여튼 경상도 쪽이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게 어떤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조선학교가 영향이 받을 수가 있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어떻게 할까요? 그 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꼭 조선학교 문제가 아니라도 조선적 제일동포라고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올라면 여행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조선이라는 게 북한 국적이 아니라 식민지 이전의 조선이거든요. 그 식민지 이전의 조선이니까 지금은 조선이 없으니까 그분들 다 무국적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하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해방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거의 못 들어오십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 때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오고 이명박 때 또 못 들어오고 박근혜 때 못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 때 또 들어오고 예, 지금 또 뭐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8일 만에 다 들어오게 지침을 다 내려놨거든요. 2018년도에. 지금 신청하면 또 3개월 걸린다, 뭐 2달 걸린다, 아니면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만 봐도 어떤 그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조선족은 다 총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총련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한 1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선족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작년 통계로 한 2만 4천 명. 그러면 그냥 통계로 보면 한 7만 명 정도는 한국 국적이거든요. 총연이지만 예. 그분들은 또 쉽게 잘 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잘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선학교도 마찬가지고 조선적 제일동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딱 사상이나 이념으로 이 부분만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 저희가 잘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감독님에게 뭐 궁금하신 거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지금 있으니까 손 드시면 네네. 네, 반갑습니다. 김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영화 잘 봤고요. 먼저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신 김중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아까 전에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제일 조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 조선학교가 차별받고 배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한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 고통에 무감각한 게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요. 참 많은 의문들이 들고 여전히 많이 궁금한 것도 많지만 대충 요 정도로만 마음을 전하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지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영화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북한은 1년에 뭐 20억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 정부는 아직까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실제 지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지금 물론 윤 정부가 다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현재 지원의 규모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는 우리가 시민 모임으로 봄이 있고 또 전국 단위에서 아까 몇 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뭐 이 정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3, 4년 전에부터 이제 이 고교무상화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 김홍걸 의원이 그때 이제 민하협 의장이었는데 민하협은 또 청년본부도 방문하고 이런 교류 사업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감사 때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는 통일부 소관이다. 통일부의 그때 이제 이인영 장관이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는 외교부의 문제다. 그 대사관 그때 일본 대사관이 그 제주도 강창일 의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다. 계속 이런 그 3,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떠넘기기도 하고 결론은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동포들 만나보면 학교가 49년도에 다 없어지거든요. 이제 저희도 잠시 나오지만 미군정하고 이제 일본이 그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려서 다 없어지고 55년도에 다시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뭐 엄청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시 짓는다는 것들이. 근데 그때 이제 동포들이 다 돈 내고 학교들을 세울 때 교과서 살 돈도 없고 할 때 그때 이제 북에서 교육 원조금이 오는 그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측에서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해외 국민으로 인정하는 그 발표를 하거든요. 당신들은 해외 국민, 우리의 해외 동포야라고. 근데 그때도 한국 정부는 기민 정책이라고 해서 모른 척했으니까 그 뒤로 뭐 돈이 갔다라는 것도 지금도 뭐 교육 원조금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받고 있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국은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의 정체성을 인정해 준 그 나라가 이분들한테 조국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보다는 아마 그런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고교무상화 소송도 이제 북에서는 계속 성명을 내거든요. 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 저희 다큐에서 나와서 유엔사나 모든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건 차별이라고 그 10번 넘게 공고가 내리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돈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냥 그 모른 척 하는 거죠. 일본과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근데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지금도 매년 북한에서 교육 원제를 하고 있느냐, 규모가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제가 그 학교에서는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실제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청년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어쨌든 학교에서는 매년 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혹시 아십니까? 공동연필 자료 저희 한국에서 단체들이 지원하는 거 봄은 봄을 기준으로 일단 대한 거. 공단연필하고 김복동의 희망은 명확하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장학금 지원 사업 고급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부가 10개 학교인데 한 명당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을 해서 3천만 원 이제 그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는 그러니까 그뭐 이제 돈을 지원하거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거기는 약간 정치적인 투쟁, 그래서 뭐 무과학성 찾아가서 뭐 항의를 계속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몽당연필은 이미 회원의 구조가 거기는 엄청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좀 엄청 많은 편이고, 해서 뭐 학교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사람들 또 모아서 또 그때 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보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이라고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서 학생들 교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큐슈하고 후쿠오카 야마구치 학교 신입생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지금 올해는 32명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씩 그 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봄이 위탁 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그 저희는 이제 매년 뭐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 소조 활동하는데 뭐 장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때 또 그런 것들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1인 시위 매주 목요일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또 문화제도 했었고 뭐 그 정도 사업들 그리고 학교 방문 사업도 매년 또 이거 동포 사업이 사실 좀 어려운 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빼서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저희가 보통 공식 방문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우리 8월 말에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실은 이제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고 학교 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구나. 뭐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보면 선생들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구나. 막 강제로 사상교육 받고 의학 받고 이렇게 크는 친구들이 아니구나. 이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마 좀 제일 어려운 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월달에 저희 갈 때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별에 함께 보통 배제 이런 데 함께 하는 게 연대인데 저희들은 이제 뭐 연대가 방문도 있겠지만은 조선학교 저희 봄에 많은 재정들이 조선학교를 후원하는 저희가 지금 회원 수가 한 450명 정도 되니까 사실 회원의 규모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는 후원금, 지원금의 금액도 조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금액도 많아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주시고 맞죠? 진짜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죠. 혹시 또 다르게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저기 선생님 한번. 일본이 제국 침탈을 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이렇게 뻔뻔한 그런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감독님께서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좀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쭉 그 진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돈이 제일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지역이 5군데니까 제가 한 80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일단 돈이 많이 드는 게 제일 어려웠고 근데 좀 아쉬웠던 것들은 그러니까 5개 지역 말고도 사실은 그 고급부가 지금 어쨌든 10개 정도 있는데 그 5개 지역 말고도 계속 집회를 계속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일단 제가 눈으로 못 봤다는 것도 아쉽고 그런 지역을 촬영을 또 못했다는 것도 아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니는 게 일단 제일 어려운 많은 지역들 좀 조금 산만하긴 한데 원래는 좀 주인공을 잡아서 이렇게 좀 팔로우하고 이러면 좀 흡입력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욕심이 어쨌든 현장을 많이 보여주자 그러니까 좀 현장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 현장에서 농포들이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많이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도 많이 못 다닌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작은 집 한 채 값이 뭐 날라갔다는 말도 뭐 농담삼아 떠다니는 건데 뭐 집 전세 전세금 작은 집 전세금 정도는 날라갔다. 2편 찍으니까 2개가 네, 2편을 찍었었으니까. 뭐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 단체에서 극장대관이라든지 또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공동체 상영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전세금은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도는 좀 해달라는 의미시기도 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죠? 진짜 부산이니까 부산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일본 상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상영할 때 그 한국에서 일단 관객들이 좀 많이 들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요는 일단 우리가 먹고 일본 상영은 지금 70%를 학교로 다 기부하고 있거든요. 예. 또 작전을 좀 잘못 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관람객이 상당히 일본보다 낮다는 거죠? 일본에 저희가 지금 상영을 6번 했는데 그 기부금을 지금 이제 6번 정도 한글로 한 400만 원 정도가 각 학교로 지금 갔거든요. 네, 저희 극장 수입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작전을 잘못 짰구나. 역시 안 될 놈은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공동체 상영하고 대관 상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로비가 아니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는 거고 지금 부산에서도 조금 몇 군데에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긴 있는데 몇 군데가 아니고 맞죠? 많은 곳에서 저도 모르는 데서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 네, 제가 좀 수첩에 가져놨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다녀서 아마 오늘 뭐 몇몇 얼굴 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뭐 먼저 시간에 질문하실 분이 네 저기 네네네. 마지막에 자막을 보면 그 무성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다 패소한 걸로 나오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변호단은 해산이 되는 것인지 무성화 적용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각 지역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학교가 있는데 홋카이도도 있고 교토도 있고 저희 다큐에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계속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 다큐에 나왔던 지역도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또 매주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집회, 화요 집회, 뭐 수요 집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집회는 계속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목요 집회 한국에서 몽당연필하고 그 우리 학교 아이들 지키는 시민 모임하고는 금요 행동 하고 있고 그 300명 이상 모였던 변호단들도 지금 안 헤어지고 그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포럼 형식으로 그 앞으로 또 조선학교에 대한 또 어떤 차별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계속 그 포럼 세미나 같은 것들은 계속 하고 있고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분들도 정기총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국회의원도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또 조선학교 차별도 알리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도 감대동원 해법도 그렇고 뭐 역사교과서 초급 학교 역사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도 하고 또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뭐 그 외교상이라고 해야 되나 발언도 하고 있는데 그 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 이 차별의 문제는 그 시대에 맞게 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할 것 같으니까 그 뭐 저희 생각에는 그 목적은 그냥 조선학교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어쨌든 그 식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조선학교가 유일하거든요. 70년 넘게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존재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민단학교가 2군데 있거든요. 오사카에 민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2군데인데 거기도 한국사는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또 일본 역사를 또 국사로 같이 배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핑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의 관계 때문에 조선학교를 차별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능한 변호사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지만 제일 조선인들을 없애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더 네. 중요한 건 음. 학교가 점점 진짜 빠르게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통폐합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고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60년대 말까지는 그러니까 학교 건물로 16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학교 수로 따지면 3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건물로 이제 초중고급이 같이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작년까지 64개였는데 아마 지금은 한 60개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한 뭐 총량에서는 한 7,000명, 8,000명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4,000명, 5,000명. 그러니까 4,000명, 5,000명 안 주려고 이제 이런 짓 하는 거, 학교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 친구들 뭐 고교무상 한 100만 원씩 줘봤자 사실은 큰 돈도 정부 예산으로 큰 돈도 아닌데. 근데 그마저도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일단 학생 한 명 학교 보내려면 자식 한 명 보내려면 1년에 한 600만 원 초급부터 하면 지원금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 학교가 하나가 사라지면 지금은 다른 학교를 가려면 2시간 넘게 2시간 3시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 학교 어쩔 수 없이 또 일본 학교 보내고 일본 학교 보내면 수업 다 일본말로 하지. 일본 역사 배우지. 그러면 똑또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고 일본군 성노의 피해자는 충부라고 배우고 강제동원은 돈 벌러 왔다고 배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런데 조금 마음이 좀 급하지 않나. 그래서 아니 한 개라도 좀 있을 때 우리가 좀 지켜야지. 진짜 다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그 일본에 학교 하나만 근데 몇백억 들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사라지고 지워진다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질문과 연계시켜서 참 일본 정부는 70년 동안 집요하게 어쨌든 그 조선학교를 없애고 그 말씀드린 그 식민의 역사들도 우리 민족의 말과 그걸 없애기 70년 동안 집요하게 그렇게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선학교를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움, 연대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것인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고 싶은 호소의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네, 선생님. 모더레이터가 빨리 끝내려고. 네. 반갑습니다. 김현창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차별이라는 게 사실 인식 문제가 큰데 저는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 자체가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 자체가 정말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게 기반이 안 돼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어떤 그 외교를 하는 어떤 뭐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 공무원 뭐 영혼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떤 흑백 논리 이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는 이게 이제 유치부터 지금 초중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조선대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일본에서 자주 가기도 하고 제가 2008년에 오사카 조선학교를 다른 그 단체로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응하기에 상당 부분 제가 아는 분이 오히려 일본어로 이제 일종의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기여하는 이름도 그런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임 선생 같은 경우 그렇고 그래서 가장 갈등이 이제는 아까 학교 줄은 이유가 일본이 우리 같으면 정말 일본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조선인 학교를 이제 나와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갔는데 우리 같으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 특히 조선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어쨌든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흐름이나 저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아까 우리 강하나라든가 이렇게 기항에 나오고 하는 주인공이라 이렇게 하면서 일본 사회에 정말 아까 일본인들이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라보다 더 괜찮은 부분은 시민사회가
그런 부분적인 거는 많이 또 인정하고 노력하는 거는 또 보이는데 큰 흐름에서 울림을 갖고 또 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큰 연대가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어떤 전에 그 RI 같은 경우에 청하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노래 같은 걸 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오히려 또 제일 자이니치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보내는 그런 걸 갖고 우리도 좀 그런 어떤 문화적인 K 어떤 한류의 힘을 제일 교포하고 좀 더 많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스스로 특히 조선의 학교 쪽에 이제 정말 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좀 우리 이걸 연결해 가지고 좀 더 성장시키고 스스로가 일본에서 어떤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일본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까 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힘을 서포트하는 그런 걸 가지고 가는 좀 필요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감독님께 참 귀한 일을 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사람들의 갈등이나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조선학교의 교육이라는 게 그 해방 이후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식들이 적응을 시키기 위한 교육. 그래서 우리말 사실 선생님들도 사실은 별로 없었을 거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다 일본말 썼던 게 40년이 넘었으니까 36년 넘게 다 일본말을 썼으니까 고향으로 가면 이제 쪽발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야학 같은 것들을 만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55년도에 학교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한 80년대 초까지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국 사업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제일동포들 중에 60만 중에 한 10만은 어쨌든 북으로 갔거든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어쨌든 저기가 그래서 저기 가면 다 뭐 잘 될 거다라고 갔고 학교가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그런 그러니까 공화국 쪽의 국민교육을 시키는 교육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생각하는 뭐 사상교육 그래서 뭐 그 조선현대사라고 지금은 그 학교에 없는데 그래서 뭐 그 김일성 수령님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개정이 2003년도에 마지막 됐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거의 정주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일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교육. 그러니까 물론 조선대학교를 가면 또 조선대학교는 어쨌든 그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교원 양성을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조선대학교 가는 비율이 지금 한 10%, 15% 아마 취업장자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명 들어오면 한두 명인데 조선대학교를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일본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뭐 밖에 나와서 물론 동포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다 일본 사회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저희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쥐키 선생이라고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잘 배우고 잘해서 일본 사회에 나가야 되는 친구들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격리돼서 살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고 문화적인 거는 저희 다큐에는 안 나오지만 애들 학예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금 의도적으로 어쨌든 북측에 뭐 무용이나 이런 장면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 학예에 실제로 BTS 춤도 추고 애들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애들 그냥 노는 시간에도 저희 나오지만 뭐 BTS 좋아해요 뭐 책받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즘 BTS의 힘이 크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일본에서 상영하는데 그 일본 아미 활동하신다고 막 하시면서 지금 온라인 상영회를 한번 개최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꼭 그거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고 그리고 뭐 너무 잘 돼서 또 4월 28일 날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런 문화의 힘들 역시는 좀 큰 것 같고 애들 집에 가면 솔직히 다 넷플릭스 다 봅니다. 뉴스는 안 보고 왜냐면 뉴스 들면 다 막 북핵 얘기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악마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뉴스는 잘 안 틀어주고 일단 부모님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애들도 자연스럽게 또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항상 그런 건 옵니다. 애들이. 예. 또 혹시 자 이제 부산에서는 마지막 감독과의 대화 영화 상영이기 때문에 공동체 상영하면 또 되겠지만 영화관에서 하는 마지막 아마 감독과의 대화 마지막이라고 공동체 상영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극장 상영, 극장에서 상영에서 하는, 마지막. 네, 극장에서 하는 아마 마지막 감독과의 대화 혹시라도 이제 조금 혹시 마지막 뭐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상당히 우문이었네요, 맞죠?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럼 마무리하시면서 앞서 얘기 드렸지만 오늘 오신 분들에게 뭐 영화 차별, 뭐 아까 마지막 공부도 괜찮고 당부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조선학교에 대한 오늘 많은 마음 또 연대 어떻게 또 함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으로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 또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잠시 빼먹었는데 아까 문화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최우창 사진 작가가 애들한테 사진도 가르치고 하거든요. 가서 또 그 선생님들한테도 사진 가르치고 그래서 요즘은 학교 가면 막 사진기 들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업 국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도 또 하고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좀 강사들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난산놀이마당 그 분들을 좀 학교로 보내서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풍물 수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예. 그래서 봄이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회원이 한 450명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올해 목표가 어쨌든 1000명을 채우자 어떻게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80년을 저희가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80년의 그 세월을 메우려면 8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좀 고민을 해보자. 어떤 식으로. 근데 또 우리가 무작정 막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또 친구들한테 접근하면 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천천히 가지만 그래 우리도 이게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제일 좀 부끄러웠던 얘기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학생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아팠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최우창 작가가 가도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정도를 좀 느낄 수 있게 예,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저희는 저희대로 뭐 영상 촬영하고 또 사진 기록하고 이런 뭐 제일독포 사회에서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작업들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단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중요하고 예. 어쨌든 목표는 뭐 차별은 계속 알려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또 뭐 독일에서도 뭐 유럽 순회 상영하겠다고 지금 계속 연락 오고 있거든요. 한 8개 정도 연락 오고 있어서 아마 또 그 해외 동포들한테는 또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예. 봄이 1000명이 돼서 더 많은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부산에서 이 문제는 좀 부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좀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 차원으로 저희 봄에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공식 방문단으로 3박 4일로 조선학교 3개 학교를 방문하고 우리 큐슈 지역의 강제징용 노동의 역사가 있는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조선학교 함께 시민모임 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의 활동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나가실 때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명함 같은 걸 나눠주면 거기에 저희가 또
후원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가 되어 있는 명함이 있으니까요.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낼름낼름 받아가셔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소중한 영화 만드셨고 함께 얘기해 주신 우리 김주용 감독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함께 우리 조선학교와 우리 학교 아이들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예.